아놀드! 오!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 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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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2m는 더 올라가야 하니 지렁이처럼 해보는 게 어때요? 아놀드, 조금만 더요? 축하해요. 살아났어요, 아놀드. 깜짝 놀랐잖아요. 와, 다시는 그렇게 죽지 말아요. 아놀드를 만나볼까요? 온갖 불행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있군요. 물론 사람들은 별 관심 없겠지만 작은 문제가 있네요. 그는 지금 관 속에 있습니다. 저런 불쌍한 녀석. 충고가 필요하니? 일단 진정하라고. 숨을 깊이 쉴수록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아마 한두 시간 동안은 괜찮을 거야. 심호흡을 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는 거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지만 네 수명을 연장하는 데 꼭 필요할 테니까. 저렴한 관뚜껑에 구멍을 내는 건 쉬운 일이야. 너처럼 나쁜 아이는 분명 싸구려 관에 묻혔을 거야. 메이페이가 말한 걸 기억하라고. 아니면 친구들이 관에 넣어놓은 쇠 조각으로 가운데를 쳐도 될 거야. 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흙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주변 흙을 조금씩 밀어내는 거야. 이제 관 속에서 흙을 잘 밀어낸 다음 앉아보라고. 앉았다고? 와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걸. 이제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어나오면 된다고. 아놀드, 빠져나온 거야? 대단한데? 아무도 네가 좀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랜드 캐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뛰어내리네요. 아놀드, 당신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오늘은 확실히 당신의 하루가 아니네요.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팝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진짜 걱정했다고요. 기분이 어떤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설마 코마에 빠지고 자신의 모국 언어를 잃고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처럼 된 건가요? 하지만 진흙까지 먹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역시 특이한 생물이라고 해둘게요. 하지만 축하해요. 결국 원하던 1000만 뷰를 달성했어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진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악,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호우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그럼 시간여행 어때? 뭐 그리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한 6600만 년 전쯤? 좋아, 도착했어. 시간여행자로서의 규칙을 잘 기억해. 현지 동물을 방해하면 안 돼. 이런 애들 있잖아. 안 그럼 넌 인류의 진화를 바꿀 수도 있다고. 아놀드, 곰이 아니야. 엉덩이 바짝 쳐들고 어서 도망치라고. 에이틸렉스는 시속 19km까지도 낼 수 있다고. 지금 네 꼴을 보아하니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할 타이밍이야. 에이틸렉스의 무는 힘은 메갈로돈의 2배나 된다고. 게다가 하마로 저글링을 할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 아놀드, 경고했잖아. 발걸음도 조심해야 해. 똑바로 도망가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라고. 무게가 7톤이나 되고 길이가 13m나 되는 티렉스는 진짜 희한한 놈이야. 티렉스는 90도로 몸을 돌리는데 4초나 걸려. 이제 널 향해 돌진한다. 만약 이 녀석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녀석은 스스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야.
스스로 일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될 거야. 아놀드, 이 녀석이랑 팔씨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준비, 시작!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는 전체 몸 크기에 전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거의 1m나 되는 길이에 이두박근의 힘은 널 3명 합한 무게 정도인 190kg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지.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긴 해. 티렉스는 팔을 회전하거나 풀지 못하거든. 네가 제대로 기술만 있다면 승리는 너의 것이지. 힘내 아놀드. 여기서 누가 챔피언인지 보여주란 말이야. 좋아 좋아. 이쪽은 제가 아끼는 물고기 토비고요. 오늘 둘의 정신을 바꿀 거예요. 준비됐나요? 토비, 시작할게요. 결과를 볼까요? 아놀드, 제 말이 들리면 끔뻑끔뻑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 돼요. 안 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 거예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레나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 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라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m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m 정도만 수영해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제가 예상했던 실험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놀드? 오늘 아놀드는 아마존의 거주민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피라니아죠. 피라니아 종류에는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극소수만 다른 생물의 살을 먹습니다. 다른 종은 채식만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죠. 아놀드, 어떤 피라니아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죠? 그렇죠, 맞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실망스럽겠지만 아놀드에게는 다행히도 피라니아에게 공격받고 죽임을 당한 인간의 사례는 지금까지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워보죠. 자, 아놀드,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피라니아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놀드를 두려워하네요. 피라니아의 공격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열이에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열기는 누구든 미치게 하겠죠. 가뭄이 생기면 강의 물은 말라버리고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인 굶주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굶주린 피라냐는 아프고 약한 동족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아놀드는 어떻게 될까요? 피라냐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보호 본능입니다. 엄마, 아빠 피라냐는 아기들이 방해받는 걸 싫어하겠죠. 이제 몸에 작은 상처만 내면 피라냐들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놀드. 피라냐 턱의 구조는 먹잇감의 살을 덩어리째 찢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4-5mm에 달하는 날카로운 이빨은 힘줄은 물론 작은 뼈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놀드,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제 없는 거예요. 몇 분 후면 아놀드는 깨끗한 뼈만 남겠죠. 피라냐 중 가장 큰 녀석들은 1kg가량 나갑니다. 하지만 아놀드의 모든 뼈를 먹어버리려면 턱관절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피라냐의 이빨 크기를 6배로 키워볼까요? 이런 이빨이라면 뼈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부숴버릴 거예요. 피라냐들은 강의 청소부와 같아요, 아놀드.
아마존 강의 바닥에 아무것도 썩는 것이 없도록 말끔히 해치워주죠. 아, 머리카락은 빼고요. 물고기들도 아놀드의 헤어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네요. 그는 이제 쌀로 채운 트란실바니아식 별미입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저는 그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 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 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 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이런 구조원 대신 다른 사람이 찾았네요. 사냥꾼이에요. 불을 봤대요. 축하해요, 아놀드.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집을 내놨었는데 뭐 이제 걱정 없겠죠? 나무 위에서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시아와 유럽의 음식을 맛본 아놀드는 고국에서 더 외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오,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뭐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자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원은 시청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군요. 아놀드, 포즈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메딕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추럴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 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1부 완료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잘했어요. 2.5g의 수은을 들이마셨군요. 방금 들이마신 수은의 양은 체온계 2개에 들어있는 증발한 수은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아니면 체온계로 가득 채운 작은 방에서 체온계를 잘게 부수면 같은 양의 수은을 들이마시는데 약 1시간 혹은 25만 개 정도 되는 체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죽겠죠. 지금 마신 것도 수은이에요. 보통 수은을 한 잔 마신다고 하여도 복통과 설사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은이 잘게 부서져 있다면 고통스럽게 죽겠죠. 수은을 삼키면 작은 방울들이 위험한 유용성염을 만들어내요. 체온이 40도로 올라가고 몸도 떨리고 가슴과 배가 고통에 뒤틀릴 거예요. 침도 과다하게 흘리게 될 거고 구토와 설사도 동반하게 되죠. 위를 당장 싹 비워내지 않으면 아놀드는 10일에서 30일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왔네요.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이봐 아놀드, 여성분 지나가게 해줘야지.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은 모래수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우, 벌써 빠져있네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렇다면 빠져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거운 것들, 예컨대 당신과 잠자리를 거부한 여성 리스트 같은 것들은 버려버리세요. 누워서 안전한 곳으로 부드럽게 헤엄치세요. 독사가 우글대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니 이상하네요. 모래수렁은 별거 아니에요. 0.5m 깊이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포식동물이나 밀물이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모래수렁은 바닷가에서 발생하고 나니까요. 아니면 탈수증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조대원을 기다릴 시간은 많으니까요. 결국 몸은 미라화되어 수세기 동안 모래 속에서 잘 보존될 거니까요. 아놀드를 만나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그는 낙하산 없이 3만 피트 이상 높이에서 뛰어내렸죠. 다행히 눈더미에 떨어져서 살아났네요. 뭐 오래가진 않겠지만요. 아놀드, 침착해. 잘 버티고 있어.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의 후지돔 근처에 왔습니다. 이곳 기온은 가끔 화씨 영하 132.16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섭씨 영하 91도까지요. 이런 기온에서는 몇 분 안에 사람의 눈과 폐가 얼어붙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용케도 여름 시즌에 도착했군요. 현재 기온은 화씨 영하 31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이네요. 섭씨로 영하 35도쯤 되겠군요. 이 기온에서는 30분에 1도씩 체온이 떨어질 거예요. 1시간도 안 되어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할 거고 열을 회복하기 위해 몸에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몸이 덜덜 떨리게 될 것이고 다리와 손은 추위에 터져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액이 신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혈관들이 이미 수축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떨리는 몸은 곧 진정되고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놀드, 안심하긴 일러.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곧 훨씬 강력한 공격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쓰러지는 동안 보잉 제트기처럼 몸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과 엔돌핀의 영향으로 약에 취한 것처럼 되고 부수적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아놀드, 지금 기분이 어때? 넌 지금 최악의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중이야. 네 몸은 이제 아마도 다시는 따뜻해지기 힘들 거야. 넌 곧 기절하게 되겠지. 그리고 넌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겨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야. 체온이 화씨 영하 85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와 함께한 여행도 이제 끝나버리겠지. 곧 죽게 될 거라고. 내 말 듣고 있니? 아놀드! 아놀드! 조금만 버텨보도록 해. 널 도울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내 말 듣고 있니? 준비해. 이제 널 순간이동시킬 거라고.